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휴일날 이번 주 전략 시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훌쩍 지나갔네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되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랜만에 좀 마이크를 잡는 느낌인데 어, 연휴 기간 동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 전쟁 사태가 좀 터졌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쪽 공격을 통해서 전쟁 선언이 됐는데요. 뭐 전쟁이 약간 좀 대리전이죠. 미국과 뭐 이란 뭐 이런 어떤 대리전 성격을 좀 지니는 듯하고 또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제 물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과 또 전략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을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뭐 이런 매크로 영향 자체가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전략 자체에서 뭐 변경할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약간 좀 튜닝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바이오 쪽 점검을 해보죠. 지금 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증시대에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종 쪽으로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가 현재 좀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증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바로 상승장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정된 유동성 하에서 뭐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만 자금이 쏠렸다가 큰 상승보다는 적절한 상승 내고 이제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수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스라엘 관련된 뭐 기사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예, 이스라엘 하마스와 4일째 교전이다. 침투 격퇴 예상보다 장기화. 뭐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7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전면전 수준으로 지금 가는 수순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뭐 가만 있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또 공식 선언을 했다면 지금의 어떤 상황, 어떤 뭐 전쟁 상황 이게 단기간에 끝낼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공습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참 전쟁이라는 게 없어야죠. 예. 인류 최악의 상황은요,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아니고 전쟁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요.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뭐 전쟁이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사흘째인 9일 이스라엘 영토에서 하마스 측 병력을 밀어내기 위해 교전을 지속 중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여부가 좀 우리에겐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투자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팔레스타인이 뭐 주요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란이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또 이란을 뭐 추가 제재해서 이제 이제 기름이 예, 원유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공급되지 못하게 한다면 이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유가 상승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이 차트에는 유가가 이제 상승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그 자산의 어떤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막 극대화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수준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날카롭게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영역에서 막 이렇게 벌어진다 하면 날카롭게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구간대에서 지금 벌어진 사태는 아니라서요. 제가 볼 때는 유가의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포인트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 수준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큰 지금 이제 증시 어떤 조정? 약간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더 상승할지 여부, 뭐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뭐 제가 이제 의견을 밝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지만 지금 극점을 형성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조정이나 약세,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종목들에 있어서 또 조정을 보인다는 거는 그게 이제 지속적인 그런 흐름의 추세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나스닥 증시도 이제 사실 금요일 기준으로 1.6% 상승하면서 21선 회복했죠.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스닥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시그널을 자꾸 보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 이제 시장이 열려서 이제 어떻게 또 종가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 이제 저녁 8시쯤 됐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 빠져 있고 S&P 500 선물이 0.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장이 또 뭐 많이 빠지면 내일 국내장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뭐 그런 부분은 뭐 일단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추세나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조정 성격의 또 이제 빅테크 중심의 뭐 강세 흐름들, 상승 흐름들은 다시 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의 어떤 사이클 측면이고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리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하는 거는 매크로적인 어떤 사이클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AI 트렌드를 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어떤 기준점 자체를 그런 트렌드적인 성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갖지 않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성과는 계속 벌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원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제 복귀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의 어떤 측정, 어떤 기준들,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 좋고, 그냥 상승하면 좋고, 이제 시세에 반응하는 거죠. 상승하면 좋고, 하락하면 이제 배드, 안 좋은 그런 감정과 그걸 이제 표출하고 또 이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선 추격 매수하고 여기선 이제 뭐랄까요, 투매 내지는 이제 물량을 이제 파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계속 이제 해오면서 이제 보통은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른 어떤 기준과 그런 행동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하죠. 대중 투자자들은 대중 투자자의 어떤 패턴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어보면요, 사실 대중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 선호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어떤 일정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하게 이제 대응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건데요.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이런 대중들의 패턴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제 꾸준하게 내는 거는 이제 어렵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꾸준하게 성과와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또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갖고서 어떤 증시의 어떤 원리적인 측면의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제 투자의 어떤 판단들을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그 기준들을 이제 갖고서 하는데요.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 이제 뭐 장기 평선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죠. 장기 평선이 뭐 이렇게 좀 깔려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뭐 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고, 우리가 가치나 이제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뭔가 반도체 업종이 사이클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아직 지표로는 안 나오는데, 메이저의 수급의 어떤 주체들이 계속 사들이면서 증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나 뭐 지금 뭐 경기 침체 여건 속에서도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돼요. 그러다가 장기 평선 부근에 지지력이 계속 확인되고 이걸 돌파하는 시점에서 기준을 갖고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매수.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 그리고 안 좋은 이슈들과 이제 언론으로 도배되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가격에 반응하고 그런 대중적 채널, 대중적인 뉴스에 반응했던, 언론에 반응했던,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에 반응했던 대중 투자들은 이 낮은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사람들도 오히려 물량을 파는 그런 액션을 이제 주로 대중들이 취하고,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아니면 자신이 측정하는 어떤 가치의 수준 정도로 판단해 가지고 그걸 기다리거나 그런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단행하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남과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그 습성이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사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어떤 매체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이제 국가가 할 일인데,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제가 이제 시대까지는 뭐랄까요? 한국의 인구가 그렇게 지금과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2070년, 80년 넘어가면 한국의 인구가 반토막 가까이 될 가능성이, 반토막밖에 안 되죠. 반토막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일이기도 한데요. 나라 자체에 대한 쪼그라드는.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이제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이제 굉장히 큰 게 작용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남을 보면서 남을 따라하고 남과의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 저거 갖고 있어가지고 수익 났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산다. 그게 보통 패닉 바잉 현상을 이제 유발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유독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강하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국내 증시가. 그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봐요. 대중의 전염성이 비교나 이제 어떤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에 따라가는 판단과 결정을 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분석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원리 기준, 이런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패턴이나 상황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투자자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실험한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 지금은 이제 하나 주지만 조금 기다리면 2개 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렵고 확실하게 1년 뒤에 2배를 준다면 마시멜로 2개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거든 불확실하죠. 불확실한데 증시 투자라는 게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매력 자체도 불확실한 것 때문이에요. 모두가 확실한 걸 알면 그것만큼 기회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기회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증시의 매력, 이 투자의 매력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벌 수 없다는 게 기회의 포인트고 매력의 포인트고 또 큰 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 쪽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채널에 몰린다. 유튜브라 치면 그 채널에 몰린다. 그러면 거기서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답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오늘 뭐 제가 약간 좀 원리적이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원숭이가 여기 시소 한쪽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근데 바나나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바나나가. 그럼 이제 이 바나나를 먹고 싶겠죠?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고 싶겠죠? 그러면 막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막 점프하고.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겠죠. 근데 스마트한 원숭이 한 마리가 저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수 어떤 집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 제가 보통 지칭하는 메이저는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인데 큰 자금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1인당 여기 있는 원숭이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운영한다면 주식을, 이 원숭이는 한 마리가 100억을 운영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메이저가 스마트하게도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어떤 이 2차 전지 이런 업종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명분, 이유를 이제 가지고서 그런 기업들을 매수한 어떤 액션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원숭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 기업이 막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원숭이가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우르르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해요. 가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중들이 이제 먹는 대중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대중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각도를 세우면서. 그러면 이제 수익 나는 대중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들은 거기다가 팔고 싶겠죠. 지금이 딱 팔 때네.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또 막 실적이 또 좋게 나와. 그리고 막 TV 틀면 막 이거 사야 된대. 그러면 딱 또 이제 신규 이제 원숭이들 막 대출까지 내고 하면서 또 상승해요. 그럼 또 이제 메이저는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파는 거죠. 팔면 또 이제 빠지고 또 이제 막 또 실적이 또 좋게 나고 모멘텀이 나와.
예. MSCI 이제 지수 편입된대. 올라. 이제 그냥 팔자. 공매도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야, 이제는 3중, 2중 고점 헤드앤숄더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는 약하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숭이들이 좀 먹게 돼요, 위에서. 예. 근데,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숭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전지 올라갈 때 바이오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이제 그냥 바이오 바닥 계속 매수했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반도체, 바이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증시를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원리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이제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증시를 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저는 제가 볼 땐 전략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본 증시, 홍콩이 0.4% 그래도 상승했고, 대만 휴장, 일본 대만 휴장이었어요. 또 상해 증시는 이제 빠졌고. 그래서 전쟁 사태에 대해서 이제 홍콩하고 상해 증시가 큰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 사태가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요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치고 있는데, 미국 선물이 뭐 그렇게 빠지는 않네요. 예, 생각보다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제 구간들은 빅테크를 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자,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선별해서 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선별적인 부분은 필요하고, 코스피 지수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체크해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이, 금요일이죠. 이거 한 번 더 내리 꽂을 수도 있는 그런, 차트상으로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도 아직 확실하게 뭐 거래 트면서 위로 5일선 회복하는 흐름은 아니라 가지고 한번 밑으로 더 꽂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 매매성 지금 물량들이 상당히 지금 나올 수 있는 뭐 구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용융자잔고 19조 4천원이 굉장히 좀 반대 매매성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해외 증시가 반등했다고 국내 증시가 그대로 같이 반등하거나 올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코스닥 지수입니다. 여기서 대량으로 지금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쏠림 현상이 벌어질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제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게 그 2차전지 업종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안 좋아졌다, 뭐 전기차 시장 성장이 뭐 둔화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뭐 실적 둔화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중 투자자의 쏠림이 그쪽 업종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게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당연해요. 그 원리상으로도. 그래서 업종 전체에 대한 어떤 뷰, 이제 전략 자체를 이제 좀 보수적으로 들었던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증시에서 이제 쏠림은 이제 조정을 낳게 만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거 투자들이 저쪽으로 많이 쏠렸네 하면 그쪽에서 좀 이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축소한다는 비중을, 그런 방향으로 좀 잡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오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이오로 대중투자들의 쏠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안에서의 기회들은 충분히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체크하면서 최근에 이제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제약 업종, 이제 바이오 신약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당연히 그 안에서 종목은 선별을 해야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 투자자의 쏠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쪽에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가 있다. 이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도 이쪽에서 오래 있었지만 뭐랄까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게 항상 대중이 이렇게 뛰어드는 지점들, 대거 뛰어드는 지점들 분위기가 막 타오르는 걸 넘어서 가지고 손만 대면 그냥 완전히 불꽃이 화염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잠깐 반짝이다가 기회가 아니라 이제 싹 다 물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번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인기를 추구하고 그런 방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좀 느끼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추종하는 방향이 결국 이제 구독자분들 또 대중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방향이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상승장의 영웅은 다 사라진 거를 저는 이제 몇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뭔가 좀 너무 확신에 찬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주의를 하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작년 말에도 그런 하락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지표를 가지고서 막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드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의 구도의 흐름을 포착하는 거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이론을 담은 정리한 20시간짜리 강의를 이제 9월 달에 증시의 최저 바닥에서 이제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증시에 대한 원리를 보다 더 이해하고 이제 이해도를 높이신다면 증시의 바닥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확신을 가진다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계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용기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올 초 이제 뭐 2차 전지 또 반도체 뭐 지금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붙고 있는 이제 메이저 수급의 뭔가 좀 드라이브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다.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요, 지수는 좀 지지부진할 걸로 예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지수보다는 이렇게 KINX 같은 이런 이런 종목이 이제 이거를 뭐 투자하십시오, 이걸 뭐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는요, 이런 케이스, 이런 어떤 흐름들을 지수와 무관하게 내고 있는 우상향 기조의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또 사업적인 어떤 흐름에서도 지금 매크로 상황과 전혀 별개의 흐름을 띌 수밖에 없는 또 AI 트렌드에 부합되게 또 실적의 증가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낼 수 있는 쪽의 기업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자금을 배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최근에 제가 정공정 장비사 혹은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또 이제 실적 증가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반도체 뭐 기업들, 소재 기업들, 소재 부품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준이 있는 투자자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장기평선을 돌파 이후 장기평선을 지지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는,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티뱅크에서 최근에 매도를 해라. 유진테크를 찍어가지고 매도 의견. 그 논리를 읽으면 굉장히 허접한데도
그런 거에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가격에 반응하는 거죠. 기준이 아닌 가격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물량을 팔겠죠. 가격에 반응하는 사람과 이제 기준을 두고서 투자하는 사람, 결국 장기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신 박사가 이 종목을 좋게 얘기해서 이게 상승하고 올라가지고 맞췄고 틀렸고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요, 결국 저도 모든 종목에서 뭐 이렇게 우호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최악이었던 상황을 피하면서 또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확률을 높인 어떤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주도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꾸준하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뭐 일간 주간 단위로 계속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쪽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확신을 저도 얻고자 함에 이런 분석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이라는 기치 아래서 이렇게 또 유튜브라는 채널, 영상이라는 어떤 이 수단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타자는 얘기를 뭐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저의 이제 굵직한 이론의 두 가지 이제 기준이 이제 차트 심리 이론과 시대 성장주 이론, 이 두 가지 흐름인데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피킹 선택을 이제 이 두 이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 또 시대 성장 산업 안에서 이제 메이저 수급이 이제 지속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전략,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 업종 그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업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죠. 2차전지 업종이 많은 투자자가 지금 이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지금 물린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은 조금 과매도권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파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은 아닐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금융투자 이쪽에서도 나온 리포트,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인건비 상승 리스크가 좀 과도하게 해석돼서 주가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셀 제조 원가 중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비중은 각각 10 그리고 9%.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일단 배터리 공장 설립 시 지금 미국에 다 짓고 있으니까 투자 금액은 미국의 기타 지역 대비 약 60% 증가할 걸로 추정된다. 지금 미국 뭐 이렇게 인건비 올라가는 게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일단 정미 자동차 노조와 자동차 업체 간 임금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UAW 산하 생산 정규직 8년차 이상의 임금 수준인 시간당 32달러를 향후 4년간 36% 인상하고, 이를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배터리 조인트 벤처 공장들은 전미 자동차 노조 표준 협약이 적용되지 않아서 현재 초임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은 16.5달러 수준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와, 시간당 임금이 센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 2차전지 셀 산업의 경우 상기한 대로 고정비, 이제 인건비, 감가상각비 비중이 20% 내외로 고정비 비중이 25에서 50%에 달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전통적 테크 산업 대비해서 고정비 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 영향의 강도가 크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2차전지 셀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수준이죠. 10% 미만, 뭐 7에서 8%뭐 이런 정도. 낮으면 뭐 5, 6%. 그래서 이제 인건비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 훼손 우려를 외면할 수 없고, 미국은 이런 부담들을 이제 고정비 부담을 이제 IRA, AMPC 생산 세액 공제죠. 요걸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준다는 입장이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북미에다가 공장을 지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과도하게 더 빠졌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셀메이커를 포함한 최근 2차전지 섹터의 주가 하락은 실적 추정치의 단기 하향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으나 북미 시장 성장성 및 정책 리스크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과매도 국면이라고 판단하며 최선호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을 유지한다. 그래서 요 세 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전지 업종은 어느 선에선 저점을 형성할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뭐 종목에서는 정말 회복하지 못하는 업종과 종목도 많겠지만 2차전지 확실한 이 성장 업종과 이 안에서 이제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어느 선에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일지 모르죠. 반토막일지 반토막 이상 더 되는 지점에서 정도 저점이 형성할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주가 수준 좀 상당히 좀 과매도 수준으로 좀 내려온 국면이라고 좀 판단되고요.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엠은 딱 이제 아주 주도주 3인방 요게 참 포커스가 딱 돼 있네요. 그래서 요 리포트 의견에 공감하고요. 하지만 뭐 지금 예를 들면 새 종목을 사야겠다 하면 바이오 반도체로 예를 들면 한정된 자금과 종목 수를 투자한다면 바이오 반도체에 국한해서 투자하지 2차전지를 굳이 신규로 사지는 않겠다는 거죠, 사실. 하지만 충분히 세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매도권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면 이게 또 확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공산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그 이제 ETF 시장은 확장 기조를 이어갔다. 이제 이것도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124억 달러, 신흥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 2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그래서 자금이 글로벌 주식형 ETF 시장으로 순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자금 흐름에는 불안감 중에도 통화정책 정점 통과 기대가 공존하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정도 지금 통화정책은 뭐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돈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CPI 또 소비심리 지표,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CPI 소비심리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주시장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로 넘어가기보다는요. 좀 이런 이슈가 일시적으로 좀 요인을 가지는 그런 정도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바이오 반도체 점검이니까요. 제목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중기이평선 특히나 이제 121선 부근에 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대장주라 볼 수 있는 두 개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장기평선 위에 있죠. 지수보다 강하죠. 또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120선 중기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호적인 흐름들 내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또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죠. 이런 기업도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 흐름들, 또 전공정 장비, 메모리 사이클 업턴에 대한 선행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우호적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 사태가 증시 영향은 좀 일시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도 아까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낼 그런 위치도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은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뭐 집중한다면 반도체 바이오 두 업종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휴일 하루 섞여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내일 개장을 하는데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슈 언론들 뭐 요란하게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저는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도 좋은 증시 맞으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번 주 전략 시간 이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주말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